손흥민 볼 면목이 없습니다. 토트넘의 무패 행진 기록이 10경기에서 멈췄습니다. 9명으로 뛴 토트넘 호스퍼가 결국 무너진 것이죠. 오늘 오전 5시 토트넘 핫스퍼 스타디움에서 열린 23에서 24 프리미어리그 11라운드 경기에서 스퍼스는 포체티노 감독이 이끄는 첼시에 1대4로 역전패했는데요. 이로써 시즌 첫 패를 맛본 토트넘은 승점 26점, 8승 2무 1패에 머무르며 선두 탈환에 실패했고 승점 27점인 맨시티는 그대로 1위 자리를 지켰습니다. 또한 모두의 시선을 집중시켰던 런던 더비에 승자가 된 포체티노의 첼시는 승점 15점을 만들며 순식간에 10위에 올라 반등을 노리게 되었는데요. 대체 이 대참사의 서막은 어디서 시작된 걸까요? 자세한 내용은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홈팀 토트넘은 4-2-3-1 포메이션으로 시작했습니다. 손흥민 선수를 필두로 존슨과 메디슨, 쿨루셉스키가 1선 2선을 구축했고 비수마와 사르가 3선, 수비진 4명은 역시 우도기, 반더벤, 로메로, 포로가 짝을 이뤘습니다. 원정팀 첼시는 4-2-3-1 포메이션으로 대항했는데요. 스털링과 잭슨, 하머의 3톱에 배치되었으며 페르난데스와 갤러거, 하이세도가 그 뒤를 바쳤고 코릴, 실바, 디사시, 제임스가 수비진을 담당했죠. 선제골의 주인공은 첼시가 아닌 토트넘이었습니다. 전반 6분 우측면에서 공을 잡고 주춤주춤 전진한 뒤 한 차례 왼발 슈팅을 가져간 데안 쿨루셉스키. 그가 슈팅한 공은 수비수를 맞은 후 크게 굴절되며 그대로 골문 안에 빨려 들어갔고 이것은 분명 행운이 따른 득점이었는데요. 다소 억울하게 실점을 허용한 첼시는 곧바로 기회를 맞이했지만 비카리오는 토트넘의 빛이라 불리는 이유를 톡톡히 보여주었습니다. 전반 11분 포로가 수비 지역에서 헛발질하며 공을 뺏겼고 그 덕분에 잭슨이 박스 안에서 공을 잡은 뒤 침착하게 수비를 제치고 슈팅을 시도. 골과 다름없는 장면이었지만 골키퍼 비카리오가 놀라운 반사신경으로 이를 막아낸 것이죠. 비카리오의 선방으로 흐름을 내주지 않은 토트넘, 그리고 이 팀의 주장 손흥민 선수는 곧바로 골망을 흔드는 데에 성공합니다. 전반 13분 사르, 비수마, 존슨으로 이어지는 깔끔한 패스 플레이로 왼쪽 측면이 열렸고 존슨이 박스 중앙에 놨고 빠른 얼리 크로스를 시도. 뛰어들던 손흥민 선수가 특유의 정확한 오른발 슈팅으로 마무리한 장면이었는데요. VAR 결과 이 골이 간발의 차의 오프사이드로 밝혀지며 득점 인정되지 않았고 첼시 선수들은 환호하며 곧바로 동점골 사냥에 나섰습니다. 전반 27분 높은 위치에서 공을 끊어낸 뒤 카이세도가 멋진 중거리 슈팅으로 골문 구석을 꿰뚫는 데에 성공했고 이 골은 VAR 끝에 오프사이드가 선언됐지만 문제는 주심이 페널티 박스를 향해 손가락을 찍었다는 것이었는데요. 로메로가 공을 걷어내다가 엔소 페르난데스의 발목을 거칠게 가격한 장면을 온필드 리뷰로 유심히 살펴본 주심은 곧바로 페널티킥을 선언, 동시에 토트넘의 철벽, 로메로에게 다이렉트 퇴장까지 지시하고 맙니다. 결국 PK에 나선 파머의 슈팅은 비카리오의 손에 맞고 들어가며 그대로 1대1을 알리는 동점골이 됐죠. 순식간에 10명으로 싸우게 된 토트넘 핫스퍼. 엔지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곧바로 존슨을 빼고 문제아 다이어를 넣어 수비라인 정비에 나섰는데요. 스퍼스의 악재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전반 41분 메디슨이 발목을 잡고 들어 누웠고 3분 뒤엔 반더벤이 스프린트 도중 오른쪽 허벅지 뒤쪽을 부여잡고 쓰러졌습니다. 햄스트링 부상이었죠. 급하게 메디슨과 반더벤을 빼고 호이비에르와 우측 풀백 에메르송 로열을 투입한 토트넘 핫스퍼. 수적 열세에 처한데다가 다이어, 에메르송 조합으로 중앙 수비를 꾸린 상황임에도 토트넘은 내려앉지 않고 높은 위치에서 라인을 형성, 꾸준히 첼시를 압박했지만 우도기까지 경고 누적으로 퇴장당하며 혼란에 빠지고 맙니다. 이로써 2명의 수적 열세에 처하게 된 스퍼스지만 엔지 감독은 손흥민 선수를 원톱에 그대로 두고 물러서지 않았는데요. 엔지 감독의 마지막 교체 카드는 스킵과 벤탄크루였습니다. 후반 16분 클루셉스키와 사르를 빼고 이들을 동시에 투입하며 높은 수비라인의 에너지를 불어넣으려 했던 계산이었죠. 토트넘은 수비라인을 중앙선까지 극단적으로 높이며 오프사이드 트랩을 거는 도박수를 행했고 2명의 부족함을 정신없이 메꾸던 토트넘은 계속해서 아슬아슬한 실점 장면을 맞이합니다. 후반 11분 잭슨의 헤더는 골라인을 넘어서기 직전 호이비에르가 가까스로 걷어냈고 2분 뒤 1대1 기회에서 나온 잭슨의 슈팅도 비카리오 선방에 막히고 말죠. 그 후 토트넘은 골키퍼 비카리오에게 스위퍼 역할을 맡기고 라인을 높이 올렸는데요.
후반 29분 스털링이 높은 수비 라인을 깨뜨린 뒤 박스 안까지 질주한 후 침착하게 골문 앞으로 쇄도하는 잭슨에게 패스했고 잭슨은 침착하게 왼발로 밀어넣으며 역전골을 터뜨리는 데에 성공하죠. 그 후 남은 20여 분 동안 토트넘은 손흥민 선수를 중심으로 결코 포기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후반 34분 다이어의 골은 VAR 결과 오프사이드로 취소. 후반 추가 시간 손흥민 선수가 수비수 4명을 달고 왼발로 때린 마지막 슈팅도 골키퍼의 선방에 막히고 말았는데요. 위기를 넘긴 첼시가 곧바로 승부의 쐐기를 박았습니다. 후반 추가 시간 4분 갤러거가 우측면으로 침투한 뒤 박스 안으로 패스. 이번에도 뛰어들던 잭슨이 논스톱 슈팅으로 마무리하며 멀티골을 터뜨린과 잭슨은 3분 뒤에도 비카리오까지 제치고 빈 골문에 공을 밀어넣으며 해트트릭을 완성했습니다. 결국 경기는 1대4로 토트넘의 패배로 끝났는데요. 10라운드 동안 단 한 번의 패배도 경험하지 않았던 토트넘이 전혀 예상 외의 악재를 연달아 경험한 탓에 이번 경기는 서로에게 아쉬움만을 남긴 경기였다고 언론을 설명했죠. 이날 경기가 끝난 후 스퍼스에 대한 평가는 어땠을까요? 대패의 원흉이 된 토트넘 수비수들의 평점은 바닥을 쳤습니다. 영국 현지 매체 풋볼 런던은 상대 선수의 발목을 밟아 퇴장당한 로메로에게 상징적으로 평점 1점을 주었죠. 이 반칙으로 토트넘이 수적 열세와 함께 페널티킥 동점골까지 허용했기 때문 영국 현지 매체 풋볼 런던의 축구 전문가이자 리버풀 FC 레전드인 방송인 제이미 캐러건은 이날 깊은 태클로 퇴장을 당한 로메로에게 완전 우스꽝스럽다고 맹비난했는데요. 캐러건은 페널티 박스 안에서 그런 도전하는 것은 20년 전에야 가능한 일이었다. 그러나 그런 시절은 이제 지나갔다면서 로메로는 너무 과도한 힘을 가했다. 확실한 레드카드라며 로메로의 행동 정당성에 대해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또한 경고 누적으로 퇴장당한 우두기에 대해서도 무리할 필요가 없었다며 평점 3점을 매겼지만 손흥민 선수의 평점은 그들과 정반대인 8점을 매겼는데요. 캐러건은 소니는 상대 골문에 골을 넣었지만 VAR 끝에 오프사이드 판정을 받았다. 마지막엔 큰 기회도 스스로 창출했지만 산체스의 선방에 막혀 아쉬웠다고 전하며 부족한 상황에서도 팀을 이끌고 기회를 만든 손흥민 선수를 높게 평가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한편 경기 후 인터뷰 자리에서 심각한 표정으로 자신의 실책을 인정했고 팬들에게 미안하다는 말과 함께 경기 결과에 울컥하는 모습을 보인 로메로. 소니를 볼 면목이 없다고 언급했던 로메로의 입장은 토트넘 현지 커뮤니티를 초토화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로메로니까 봐주자, 아무리 로메로여도 그래면 안 됐어, 토트넘은 끝났어 등의 의견이 갈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러분들은 과연 토트넘 핫스퍼가 얇은 수비진 뎁스를 극복하고 그대로 우승 도전에 전진할 수 있다고 보시나요? 다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언제나 사랑입니다.